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너무 오랜만에 찍기는 했어요. 그래서 입이 잘 안 풀려.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게 패션을 하는 사람들, 패션을 하는 업체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장사 안 하면 돼요. 먹고 살라고. 아니 혼자 장사 안 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게 콜라보잖아. 그렇죠. 같이 살자. 응, 같이 살자. 너 잘하는 거 나 잘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에 너무 많이 힘들고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더 그 두각을 나타내고 효과가 더 좋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명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협업 앤드 콜래보 요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미스마키님이 입고 온 옷이 대표적인 이거 네. 대표적인 아이템. 우리 짝대기도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짝대기 하시는 분들 하나 있어. 손가락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긴 거 해갖고 네. 사랑의 짝대기 하듯이 하는 거 있어. 짝대기. 자, 그래서 오늘 미스마키님이 입고 오신 옷처럼 좀 콜라보에 대한 내용과 그 개념까지 뭐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수다를 통한 네네네. 그래서 수다를 통해서 그 내용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냥 대충. 네. 넓고 얕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넓고 얕은 거에 이제 아니 왜냐면 고품격 패션 방송인데 우리 아니, 맞아. 콜라보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히스토리가 없어요. 왜냐면 짧게 하고 끝나는 단타잖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해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했고 이게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왜곡될 확률도 너무 많고 그래서 누가 마케팅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콜라보에 대해서는 좀 각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정판이라는 느낌이 있고. 요번에만, 맞아요. 이렇게 횟수를 많이 얻기 때문에. 이쁘면 이번에만 사고 반짝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보가 사실은 잘 되면 진짜 많이 팔려요.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이 콜라보를 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그걸 막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거 사가지고 버려? 중고시장에 팔거나 리미티드를 해가지고 약간 그 몸값을 스스로 그만큼을 높여갖고 파려고 하는 게 그쵸. 많아가지고요. 리셀러가 많이 팔죠. 네네. 그것도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능력 있으면 뭐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그게 수량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왜냐면 SPA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가 뭐 몇천 장, 몇만 장 팔아갖고 수익이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지 모르겠고 내가 볼 때 마케팅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슈라도 없으면 그쵸, 지금 같은 그쵸. 세상에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네 손님, 내 손님 묶어서 하나. 그래서 소비 성향을 막 부추기는. 맞아요. 콜라보가 뭐냐 하면 자, 콜라보는 그냥 아시죠? 콜라보는 이게 콜라보예요. 맞다.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서로가 잘하는 것들의 분야에서 각자 모여서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는 시다님이 알고 또 시다님이 모르는 거는 우리 미스마키님이 알고 근데 우리가 모여서 협업을 하면 엄청 큰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영화 안돼 그건 2부 그게 얘기예요. 이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시너지를 얼마나 크게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의 그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면 좀 이제 제 원론적인 얘기를. 네. 예전에는 패션이라고 하면 되게 폐쇄적이고 갑갑하고 사일런트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게 고급스럽다에 이게 약간 이렇게 일치하는 단어였었어요. 네네. 요즘의 패션은 서로 공유하고 SNS에 네. 공유하고 너와 나의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도 또 따라서 또 공유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새로운 패션의 도구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성의 공감대가 생기면서 그게 그렇죠. SNS에서 퍼지게 된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네, 저희 요즘의 대중은 사실 공유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내가 너랑 나랑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엑셀을 몰라를 대놓고 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디자인 알지만 엑셀을 몰라 그래. 또 아는 척하고 고객이 있었었거든. 네. 그런데 콜라보를 한다는 거는 쟤는 엑셀을 모르잖아 이렇게 되는 걸 네, 대놓고 까는 거라서 약간 터부시했었어요. 그치. 나는 모르지만 네.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네. 서로 가오? 가오 가오빨. 네. 그 얘기 몰라요. 네. 우리가 저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싫어서 콜라보를 안 했었는데 그거의 개념을 바꾼 건 슈프림이죠. 네.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를 인정을 하고 대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랑 같이 내 디자인이 우수한 걸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1999년에 이렇게 신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시작을 해요. 네, 갤러리 마파이트에서 작게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슈프림 쟤네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의 시각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나가 저런 거를 하면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디렉터의 시야를 확 뛰어넘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약간 뒷걸음질 쳐서 소를 잡은 격이 나와요. 이게 나이키가 돼요. 네, 그래서 나이키가 톰 사시라는 그 사람이랑 콜라보를 해요. 왜? 신발. 네, 이분이 그 신발이요. 매우 흡사한데요. 네. 이거 매우 흡사한. 네. 이렇게 되는 가격인데. 네, 맞아요. 이거는 에어백하고요. 네. 그 다음에 셀링 도트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나이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희망을 주었다 해요. 그치.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요즘 기억에 남는 콜라보 있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콜라보인가 보다. 그쵸, 안 뽑히죠. 그래서 콜라보는 사실은 브랜드 정체성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만났는데 서로 나도 튀고 싶고 너도 튀고 싶은데 고객이 한눈에 저거를 탁 쟤는 둘이 만났는데 오묘하게 잘 살아 뭐 이런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살린 게 최근에 2019년에 18년 컬렉션으로 했던 루이비통의 스프링 컬렉션. 이게 전 세계 짝퉁 시장에 전 세계 짝퉁 시장을 섭렵했죠. 네.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는 네. 브랜드의 그런 힘과 음. 슈프림은 항상 자기 혼자 안 하잖아요. 항상 네. 누구랑 엎어서 얹혀가는 그래서 자기를 네. 알리는 그런 형태인데 네. 슈프림은 다 있어요. 슈프림 글씨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가방, 뭐 액세서리, 신발, 뭐. 그래서 요새 근데 이제 슈프림 초등학생들한테 네. 물어보면요, 슈프림이 모든 걸 다 만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애들한테 우리는 루이비통이라는 정말 그 밀도 있는 그 브랜드도 알고 나이키도 알고 뭐 이상한 브랜드를 알지만 얘네들은 슈프림이 모두 다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 이번에 슈프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콜라보를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맞아요. 그래서 콜라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랑 이게 콜라보를 하게 되면 나한테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각. 왜냐면 나한테서 가장 나는 정체성이 이렇게 판머리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전문가 가서 넌 커트머리가 어울려.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네. 커트머리 사진이 있었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게 뾰족하게 커트머리가 어울릴 수 있다는 거를 발견해주는 새로운 시각.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검증해야 돼요. 어떠한 분석이라는 걸 해요. 왜냐면 내가 되게 서로 만났는데 그래도 잘 팔아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 보통 한 단어, 그 다음에 인식의 사다리, 어떻게 내가 마케팅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개념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업의 리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료에 대한 통찰력이 깊게 들어가는 거죠. 짧긴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의 시그니처와 나의 시그니처가 만나서 새로운 시그니처인데 둘 다 네. 윈윈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콜라보의 네. 가장 기본적인 그 네. 시스템이라고 봐야 이제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너의 특성과 나의 특성이 명확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래야 안 묻히겠죠. 네, 그래야 서로 자기 것이 무너지지 않는, 어떻게 변형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브랜드가 아까 얘기했던 슈프림, 루이비통, 뭐 제가 있었던 글로벌 뭐 이런 것들 네. 더플코트 절대 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비비안 웨스트드가 와가지고 체크를 뒤집어 씌우든 뭐 주나 와타나베가 와가지고 와이서리를 뒤집어 씌우든 저건 더플코트네? 라는 이런 형태와 네. 저건 삼성 아디다스네? 뭐 이런 형태가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알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 집에 전혀 안 오던 손님도 그와 함께 하면 오게 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콜라보가 올라 갔더니 옛날에 이제 콜라보라고 해서 뭐일까? 최초의 콜라보일까라고 찾아봤더니 그게 아주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가 패션 디자이너 첫 번째 책에 많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몬드리안 몬드리안. 스타일이라고. 네. 원래 몬드리안은 화가예요. 그쵸. 네. 이분의 그 의견 없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입생로랑이 몬드리안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서로 얘기해서. 1965년에 네. 오지록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콜라보의 이제 거의 시조 같은. 시조새 같은 시조새. 현존하는 콜라보의 네. 이제 시조새 같은 거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아트 디렉터들 음. 이제 맨체스터에 사는 영국에 이제 아트 하시는 분이랑 여기는 이제 중국에 사는 포토그래퍼랑 오글리어랑 랍 심슨이랑 이렇게 왜냐면 이분들의 이름을 밝혀봤자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은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돼요.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네. 여기 자료는 다 이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네. 뭐 자막이 안 나가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네. 그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네, 저희 카페 오시면 자료는 다 있으니까 네. 충분히 참고하실 수 네. 있고요. 아 이런 예가 있구나 라고 해서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있어요. 너무 그 노력 없이 얻는 정보들이 많죠.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내가 뭔가 그 영감을 얻고 그 딱 꽂히는 게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가공하고 조금 더 이 내 감성을 좀 넣어서 발전시켜야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한번 쑥 듣고 막 그 우리 교과서 보여주듯이 우리 요즘 예능 보듯이 막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쑥쑥 흘러가면 기억은 잘 안 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곱씹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와서 한번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다음. 어떤 예가 그래도 이제 명품들이 그래도 아트 디렉터들이랑 많이 일을 해요. 어차피 좀 돈이 있으시니까. 네네네. 그렇지 않나요? 좀 있으신 분들이 합리적이시네요, 그래서 루이비통하고 이제 일본의 쿠사다마 요이가 했던 이 동그랑땡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도트라고 해서 네. 이거 중국의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장 똑같이 만들어서 고수당한 그 중국의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요 인형 아시죠? 그쵸, 그쵸. 네, 요것도 이제 같은 그런 아트 콜라보고요. 요것도 사실 대작으로 남았었는데 원래 루이비통 하는데 마크 제이콥 디렉터로 있을 때 첫 번째 했던 컬렉션에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우리 때 욕을 많이 했죠. 뭐 저기다가 가방에다 글씨 캘리 하나 썼네라고 했었는데 저게 네. 은근히 계속 괜찮았고 네. 요새는 그 뭐지 스티브 앤 유니피랑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크. 음. 네, 그래서 그것도 요새 좀 나오긴 하는데 예전처럼 이런 디자이너와 그런 콜라보 같은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콜라보였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좀 많이 가셨어요 요즘.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나 마크 제이콥이 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음. 많이 가셨어요. 막 가방은 이뻐요. 요즘 가방으로만 네,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옷이 한동안 가다가 식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라다랑 구찌 컬렉션 이렇게 있고요. 키스에링이랑 뭐 진추 이런 것도. 키스에링은 참 진짜 그 이 스테디하게 쭉 음. 가시는 여기저기 그것도 이게 여기저기. 하나 모아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키스에링 전 하잖아요. 네. 저기 갔다 맞아요. 왔어요. 올라가시는 갔다 왔고 요새 분이세요. 또 우리 아이가 또 키스에링 그림을 그려가지고 키스에링 잠옷이 엄청 많이 팔려. 맞아요. 단순하니까 느낌 좋잖아. 네. 네, 밝고. 그 다음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은 SBA가 이제 그쵸. 이거를 도입을 네. H&M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역시 칼 선생님, 칼 라가펠트 선도자다우셔. 칼 라가펠트가 H&M하고 첫 번째로 콜라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네, 영국에서 내가 본 것 같아요. 2004년이에요. 네네. 네. 영국 출장 갔을 때 네. 영국에 줄이 서 있었어요. 그때는 거의 난리였었어요. 네, 어쩜 그럴 수가 이렇게 뭐 샤넬을 수 내가 H&M에 있더라고. 사 입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딱 네. 말씀하신 그 느낌을 그대로 저도 받았거든요. 네. H&M에서 샤넬을? 네. 라고. 아, 그 돈으로 정말. 샤넬을 그때 내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영접을 하는 거지, 영접을. 영접이구나. 근데 나는 그것도 영국에서 어. 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피팅감이랑 그런 그 칼 라가펠트의 그런 디자인력을 내가 내 걸로 그렇게 감히 적은 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센세이션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디자이너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거고요. 또 저도 이제 샀었었는데 로베르토 까발리의 이 호피 드레스 저 그때 구입한 거 있거든요. 옥상에서 찾아가지고 입고, 내려온다는 게 힘든. 입고 오시지. 아, 아, 너무 보고 미안해요. 싶다. 그때 날씬했었는데 지금 저게 다리. 팔밖에 안 들어가요. 파리 가야 되는 파리. 이때도 거의 매진이었어요. 제가 갔을 그렇지. 때도 초반에는 어. 거의 다 음. 매진이었어요. 금바지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어떤 거라도 다 팔렸어요. 정말 금반스 다 팔렸어요. 이 사이사이에 실패한 디자이너들도 많아요, 사실은. 마틴 마르젤라 이것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약간의 자기 특징이 없는 베컴 이런 분들도 실패했어요. 아, 그 네. 누구지? 그 여자 네, 분. 여자분 맞아요. 빅토리아 베컴. 빅토리아 베컴. 네.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요런 사진들은 사실 들어가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네, 좋아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약간 크게 넣어드렸어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 보여드린 네. 얘들이 그냥 이해하기 편하고 너무 보시기 많죠. 쉽게 지금 이제 이런 이게 내용들을 많잖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맞아요. 이 콜라보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브랜드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저런 애랑 저런 얘기 왜 하지? 너무 유명한 데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예가 이제 왜 생기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런 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이런 얘기들을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거 콜라보 해야지 했는데 무엇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에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은 팬디아 젠틀몬 트타였어요. 아, 요새 네. 가장 또 가장 핫했죠. 핫하죠. 지금 가시면 바로 네. 만나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협찬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아,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온 아이디어를 아이스크림도 얻으신- 있어요, 여기. 와우. 네, 여기에 이제 비행기 타고 팬디, 네, 비행기 타고 가겠죠? 배 타고 오진 않았겠죠? 팬디의 그런, 이런,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구조적인 느낌하고, 젠틀몬스터의 느낌하고 잘 맞으셔서,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하는 거는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푸드를 넣어가지고, 그 영역을 콜라보한 사례예요, 얘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탈리아에서 공수해가지고 이렇게 삼선으로 되어 있어서 팬디 이렇게 적혀있는 아이스크림. 어디 가서 팬디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어요. 그런 재미의 네. 요소들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아이스크림을. 내가 아까도 잠깐 수다 떨면서 얘기했지만 네. 어제 유니클로 매장에 갔더니 네. 알렉산더 왕 반주가 있더라. 아, 작년에서 유니클로도 열심히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쵸. 네. 왜냐면 이게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런 브랜드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전혀 이름 듣보 잡인데 와서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확실해야 그게 가능한 거고 이제 슈프림 같은 경우는 워낙 초반부터 시작해서 초반에는 다 이렇게 폄하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쟤네는 안 하는 게 어딨니? 쟤네는 안 갖다 붙이는 데가 없구나. 그치. 막 이러면서 짝퉁도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네. 근데 이거 거의 90년도부터 이게 시작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패션 쪽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콜라보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그 명칭이 콜라보레이션까지 아마 써야 되는데. 네네네. 자, 이 내용을 이제 왜 오늘 말씀을 드렸냐? 다음 회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 전에도 있었던 콜라보를 굳이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너무 힘든 경기와 이제 힘든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찾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도 맞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의견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개념은 또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저희 나름대로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으니 요게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다음 회에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좋아요, 구독, 추천하기, 뭐 미리 예약, 뭐 이런 알람. 거, SNS 공유 이런 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네, 도와주세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